지금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 혼돈 이런 것들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영업실하는 이들은 되게 많고요. 이래저래 어떻게든 유혹하고 어떻게든 현혹시켜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이제 수작질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지금의 정부도 정치인도 뭐 유튜버도 전문가 교수라고 하는 놈들도 아니면 뭐 관료들도 뭐 직장에서는 직장에 뭐 임원이라고 하는 이들 뭐 관리자들 다들 어떤 식으로든 수작질하고 빚지게 만들고 뭐 희생하게 만들고 더 이제 요구하고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악인들이 넘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빚지고 지금 잘못 판단해가지고 상이 안 좋아지면 정말 인생이 크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사실상 터진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류망이 이제 그냥 망가지는 거죠. 우리네 식탁 물가가 또 폭등할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지금 현재 3년째 진행 중이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R&D 관련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부동산을 무제한 매입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세금을 쓰는 지금의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라에 마지막 남아있는 여력까지 전부 다 부동산 투기에 올인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는 한국의 국가시용 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50%, 60%, 70% 하락했다라고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엄청 난리인데 그러한 중국 다음은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되게 이제 부동산 관련한 거품이 너무 심하죠. 오죽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으면 이제 정권이 뒤집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가 초토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노무현 때 문재인 때 부동산 관련해서 폭등해서 서민들의 삶이 되게 어려워졌다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관련한 조작과 교란과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끌을 지금도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쉽게 바로잡힐 것 같지 않고요.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만 더욱더 추락할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워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땀 흘리고 욕심 안 부리고 자신의 삶을 잘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로또 심리 가지고 함부로 뭔가를 투기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인 지금 투기하면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든 다 비싸죠. 비싸면 뭐 해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은 최소로 사야 되는 거죠. 왜냐? 지금의 대한민국의 식품 대기업들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든 CJ든 동원이든 대상이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 민생을 서민들, 소비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죠.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불매를 불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어지고 덜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월급 체납도 되게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있고 건설사 직원들이 월급이 안 나와가지고 난리랍니다. 건설사 줄도산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뉴스로는 건설경기 호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한켠에서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건설사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니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실제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그 건설 관련한 업계 직원들의 말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15억에 20억에 분양받으라고 떠들어대는데 15억 20억이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요. 그러한 금액을 주고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이 없답니다.
예금으로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10% 남짓한다라고 하니 나머지 90%는요. 한 달 월급이 안 들어오면 그냥 그 달 살아가는 게 이제 뒤틀릴 정도로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조심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함부로 남의 이 좋은 제안도 의심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생각처럼 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이래저래 남들을 이용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헤쳐먹으려고 하는, 뒤통치려고 하는 이런 이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미친년놈들이 너무 많아서요. 함부로 관계 맺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만화 보면서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하고 뭐 환상에 젖어가지고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마음가짐 가진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려 저는 요즘에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가지고 요약한 영상들은 잠깐 봤는데요. 일상을 매일 똑같이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삶이 매우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좀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없고요. 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인생이 결국에는 엉망이 되더라고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 중에 정말로 성실하고 착실하게 꾸준히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화려하고 멋있고 그러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분화방처럼 인생이 말로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술 먹고 독막 쓰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가지고 물란하게 지내고 뭐 그러고 살다 보면 인생이요, 젊을 때 이쁘고 멋있고 잘 나갈 때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한때거든요. 언제든 자신도 꽃이 지고 시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생각하며 항상 나중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가고 끝장으로 가고 엉망이 되는 거죠. 인생이 개판되는 거죠. 지금은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개판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유의하고 좀 경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